덜 자야 공부를 잘하는 거 예, 아닙니까? 안 자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잠은 우리가 흔히 뭐 자는 기간 동안에 신체 발육 성장 뭐 물론 그 피로를 다시 할게요. 예, 다시 네. 안녕하세요. 윤희련 선생님과 함께하는 줄탁 교육문화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궁금하시겠다, 맞지? 네, 선생님. 네. 우리나라는 옛날에도 그랬겠지. 전통적으로 너무너무 이 공부에 대해서 집착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달려 있잖아요. 전 국민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그지? 예,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었거든요.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손쉬운 방법이 공부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엄마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야야 니는 호미로 흡하고 밥 먹고 살지 말고 펜대로 먹고 살아라. 그게 아주 이제 6, 70년대 유행하던 6,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유행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공부하면은 이게 계층 이동의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통로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부를 잘하면은 살아가는 데 많이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그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우선 우리가 초, 중, 고, 뭐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이쪽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저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공부는 선, 이해, 후, 암기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어때요? 학교 다닐 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즉 이해 안 되는데 암기하라고 할 때 미치잖아요. 안 되지. 예, 죽고 싶잖아요. 제일 괴롭잖아요. 암기가 안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외우면 된다 이래서 학교 다닐 때 빡빡이 숙제 같은 거 안 했어요? 아, 했어요. 예, 그게 참 우리가 그 무지한 방법이죠. 지금은. 그래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은 맞지요. 왜냐하면은 모두에게 공통된 왕도는 없지만 각각 개인에게 맞는 학습법은 우리가 최대한 찾아서 자기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전제로 선, 이해, 후, 암기.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푹 자자. 그 다음에 먹자. 네. 제대로 먹자. 네. 그 다음에 수업 준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수업 준비하고 난 뒤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자.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게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네 가지 방법이다, 그지? 예, 이 네 가지를 한번 제대로 잘 조화롭게 실천하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꼭 푹 자야 됩니까? 예, 자야 됩니다. 나는 공부 이야기를 할 때 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안 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덜 자야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 뭐 있어요? 있어요. 3당, 사당, 4락, 사당, 4당 5락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 방금 삼당 하는 거 보니 그 선생님은 좀 더 지독한 선생님이었던 모양이죠. 일반적으로 4당 5락인데 4시간 자면은 합격하고 5시간 자면은 떨어진다. 이 이야기인데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말을 처음 유포시킨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 귀향을 보내든지 옛날식으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과 학생들이 고통을 받았어요.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좀 잡아오세요. 이 말을 처음 유포시킨 사람. 그래서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을 상대로 해봤는데 그래서 항상 내리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서울대나 의대를 가고 싶으면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라. 그리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고 싶으면은 5시간 이상 자라. 지역 거점 공립대학을 가고 싶으면 4시간 이상 자라. 전국 산의제 대학이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중에서 대학평가 150등 이하 대학에 가고 싶으면 밤새도록 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거꾸로네. 그렇죠. 많이 자야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까? 많이 자야 좋은 학교에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잠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있어요. 잠이 원래 좀 적은 네.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활에 지장이 없는 만큼 푹 자라.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에 집중하라. 이게 잠에 대한 결론입니다. 잠을 푹 자야 집중할 수 있잖아요, 사실. 예. 그지?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TV 방송에서 공부 잘하는 법 특강을 한번 하자고 해서 그때 수능 만점 받은 학생을 제가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자네는 고3 때 몇 시간 잤느냐? 이 친구 답이 네. 고3 올라오니 주변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자면은 원하는 대학 못 간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4시간 잡았더니 자살하고 싶어서 바로 7시간으로 바꿨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도 그 학생은 똑똑해가지고 7시간을 바꿨다, 그지?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극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졸리고 해도. 저는 상담하러 올 때 네. 학생이 너무 물어봅니다. 몇 시에 자느냐? 뭐 1시, 2시요. 이러면 머릿속으로 아이고 자네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래서 가능한 한 잠은 자정 전에 자야 됩니다. 선생님, 잠을 꼭 그렇게 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잠을 자야 공부를 잘합니다. 잠을 자야 낮에 배운 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은 피로를 풀고 성장에 필요한 뭐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예. 그 말도 다 맞는데 예. 잠을 특히 공부하는 학생이 왜 잠을 자야 되느냐? 낮에 배운 걸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기억을 합니다. 배운 것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지우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머릿속에 기억하는데 이걸 롱텀 포텐시에이션에서 기억의 장기 강화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낮에 배운 것을 자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거는 안 자니까 다 기억 안 하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쓸데없는 것만 자꾸 기억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그 잠이 중요해요. 또 댄 크립케라는 학자가 6년 동안 100만 명의 수면 패턴을 연구했는데 가장 건강하고 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주로 7시간에서 8시간 잡니다. 그런데 잠은 또 너무 많이 자도 안 좋고 작게 자도 안 좋거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2에서 2.5배 더 높아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10시간 이상 자도 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잠은 필요한 만큼 자고 깨어있을 때 집중하고 몰입하자. 네. 근데 선생님, 요즘 학생들은 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1시, 2시 이렇게 자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숙제 안 하고 자야죠. 그러면 학원 학생 가만히 자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자고 예. 그다음에 내가 하는 만큼 양을 해왔는데 그걸 보고 우리 학원이 안 맞으니까 자른다 이러면 잘려야죠. 내가 잘리기 전에 스스로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학교에서 우리가 숙제가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공사교육에서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체화되고 훈련되고 습관이 돼야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만 해도 이게 100m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예. 마라톤입니다.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제가 엄마라서기도 하지만 좋은 학원에 억지로 6개월, 7개월 이렇게 기다렸다가 아를 넣었는데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은 좀 견뎌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냥 과감히 자르는 게 맞다, 그지? 당연히 안 해야 되죠. 그리고 뭐 방금 학원 말씀을 하니까 예. 학원이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 마케팅을 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범죄 행위예요. 아이가 오면은 병아리 감별하듯이 반편성 시험 치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60점 이상 돼야 우리 학원은 들어오는데, 자네는 59점이라가 안 되겠다. 이러면 또 부모가 막 안달하죠. 네네. 선생님, 그럴 것 내가 같은데. 집에서 밤을 새어가라도
따라 부실 셈이니까 이번에 한번 입학만 시켜줘 있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케팅이에요. 저 학교 1등도 우리 학원에 있고, 저 학교 1등도 우리 학원에 맞아요. 있고. 그러다 보면 엄마는 경쟁적으로 여기 그렇죠. 들어오고 싶고, 네. 이게 전부 불안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전문가는 불안을 창출하고 불안의 해소법을 조금씩 풀어줌으로써 그걸 생존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걸 방치하면은 이렇게 병이 심각하게 발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네. 과잉 진료를 한다거나 또 법률 문제로 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암만 오라도 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학원에 오면은 아이를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부모인데 막 죄책감 느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학원 수업 들으라. 그래서 이런 풍토를 바로잡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해요.